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자, 장이 끝났죠? 장이 끝나갔는데요. 종합주가지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었고 주의 첫날이었는데 굉장히 지루한 장을 유지하면서 끝냈습니다. 그쵸? 그만큼 여기는 하방 압력도 있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공존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났죠.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변동폭도 없었고 그 다음에 흐름 또한 거의 정체된 상태로 움직이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 아니 주봉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면 요게 이렇게 주봉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아니 월봉하고 다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안쪽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주봉에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봉이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에 만들어졌던 저항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 매물 저항이 있고 3중 저항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좁은 틈에서 계속 놀면서 이렇게 빠질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세심하게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요. 주가가 혹시나 아까도 그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러워지거든요. 주가가 순식간에 3,200씩 여기까지를 생각을 안 해두면 갑자기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가라 느닷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확률표 3를 보면서 이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아 미쳐버리겠네. 야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겠다. 싸니까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 받아갖고 털컥 물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그것보다는 올라가서요. 항상 눌러주고요. 다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지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주가가 상당히 비싸진 부분이 생기더라도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죠. 그러면 빠져도 이렇게 잘 안 빠져요. 왜냐면 수급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빠져나갈 때는 저 뭐야 매물을 서서히 털고 깨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급을 서서히 하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이 거래가 많았던 부분을 지금 뭐 하는 거죠? 매물을 지금 넘어갈지 아니면 걸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종목보다는 지금 그런 큰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삼성전자는 음,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루해 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정말 예리하게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자리 의미가 있죠. 지금 보시면 동선이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금 이게 월봉의 동선이죠. 올라오게 되면은 8만 1,000원대가 보일 거고요. 내려온다면 7만 3,000원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주의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선을 보게 되면 이번 주의 동선은 이렇게 저 월봉하고 비슷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8만 1,000원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7만 3,000원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쪽 하다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서 그 저항이 여기 그러니까 넥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살아날 때 그다음 종합주가지로 살아나고 삼성전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호가만 같다고 해서 이게 무게를 실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자리 79,000원, 8만원대에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82,000원대, 8만 여기 1,000원대죠. 여기를 안착을 시켜주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브릿지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지킬 때 우리가 원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 기다리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내가 느낌대로 안 하게 되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쫓아가고 내려오니까 싸다 잡고 막 그러면은 원칙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게 주식 매매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킬 줄 알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게 롱런할 수가 있겠죠. 주식 매매를 할 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분석, 어떤 이슈 분석 다 좋은데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택했다라는 건 나쁜 종목을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 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목 좋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이 어디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가치 분석도 중요하지만 차트, 즉 가격이 흘러갔던 분석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보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트 자체도 어렵죠. HTS를 어떻게 손을 댈지도 모르겠고 뭘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게을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런 자기 매매 툴을 완성할 때까지는 매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분들을 보면은 주식에 입문하게 되면은 친한 친구가 추천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왜 샀냐고 물으면 좋다 해서 그냥 샀어. 왜 샀냐고 그러면 그냥 삼성전기가 좋은 회사니까 샀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들어와서 해보면 그 뜻대로 되지 잘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이라는 말이 왜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왜 주식시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할까? 근데 초보 때는 잘 못 들어요.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를 항상 뭘 하죠? 영향을 주니까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맨날 해도 이게 맨날 변화를 주니까요. 그 부분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해외 시장이잖아요. 해외 시장인데 한번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 한번 볼게요. 니케이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죠? 다행히도 황 대표는 이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그래서 내려오다가 일본 지수가 이렇게 돼서 지금 며칠 걸렸어요. 이렇게 그죠? 몇 번 걸렸다. 이번에 좀 통과하고 오늘은 장이 이렇게 강세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시아에서 중요한 이 일본 지수가 돌렸다는 것은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히면서 내려와도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대만 각권 지수를 볼게요. 대만 각권 지수는 우리 시장처럼 거의 뭐 고압 수준에 끝났는데요. 얘는 이미 돌파해 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이 이렇게 그래서 돌파식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항생지수는 뭐 이건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월봉을 볼 거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자리를 깨진 않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저기서 오는 선들이 다 만나서 이렇게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흐름을 바꿨어요. 드디어. 그죠? 눌림이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차이라고 황 대표가 참 여러 번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플러그를 이렇게. 그러면 전체 시장이 지금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큰 시장은 원래 나쁘진 않았고요. 단기 파동에서 조금 돌아섰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삐걱했던 부분들이. 다시 얘기 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일봉에서 보게 되면 단기 흐름 자체가 여기서 한번 삐걱거린 거죠. 이 흐름이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출렁거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출렁거림이 아니라 되돌림 주고 다시 돌아설 것이냐 이러면 좀 피곤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다시 안착에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점점 그쵸? 그래서 이제는 밀릴 때도 이 지지대가 하나 생겨버렸죠. 이 흐름에 대한 지지가 하나 생겼는데 그 다음에 여기 3275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었지만 여기하고 이제 만약에 밀려도 이 부분을 지켜주시면 이 장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그죠? 이제 공간이 여기가 지지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흐름의 지지가 하나 있고 요 부분 그죠?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넘겨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 여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275를 안착 여부. 거기에 중간에 325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00을 지켜주는지 여부.
네, 그래서 이제 밀리면 3100이 지지가 하나 있고 오르면 3275가 저항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파동이 놀다가 이제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올 때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굉장히 자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개별 종목 거의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보단 나은 거죠.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도 있고 이건 지지도 있는 공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월봉에 이제 이 추선을 다시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선이 무척 중요하고요. 주봉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탈해 있는 상태에 아직은 그죠. 월봉은 이제 걸친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월봉을 다시 이렇게 환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월봉의 일봉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만나는 자리가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3100선이 됐다는 것. 3100선. 그리고 위쪽에서는 3275 내지 3250선. 지금 3200이니까 위쪽에서는 한 50에서 20, 75포인트 정도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한 100포인트 정도가 있는 거죠.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방향성이 중립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이걸 세심하게 보고요. 매일 얘기 드립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판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쪽에서 매매를 하라.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소한 지지점이 형성된 자리에서 해라. 왜? 그래야 기준이 생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